7강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뭘 하냐면요. 바로 풍화에 대해서 할 겁니다. 풍화란 먼저 읽어볼게요.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한다. 작게 부서지고 뭔가 성분이 변한다. 이런 게 바로 풍화입니다. 먼저 계속 살펴볼게요. 일단 이런 풍화는요. 이런 풍화 작용은 물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공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생물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 이런 걸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풍화를 뭐라고 한다? 작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풍화작용의 원인, 한 가지만 있다? 네, 아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물, 공기, 생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표현하는 게 어떤 건지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먼저 여기 얼음이 있네요. 네, 이렇게 돌이 있죠, 돌. 이런 암석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거나 이래서 여기 물이 막 스며든 거예요. 물이 스며들었는데 얼었어. 물이 얼면요, 특이하게 부피가 커집니다. 얼면서 커지니까 막 돌을 막 밀어내겠죠? 돌이 약간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물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이 암석에 힘을 가해서 돌을 작게 부수는 겁니다. 잘게 부서지는 현상, 바로 풍화죠. 이 풍화는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네, 물이 얼고 녹으면서 바로 물 때문에 생기는 풍화작용이네요. 그 다음 오른쪽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돌이 있죠. 여기 암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세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사진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끼가 자라고 있네요. 이 이끼가 자라면서 내뿜는 물질들이 이 돌의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이 암석을 약하게 만들어서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생물 때문에 일어나는 풍화작용이겠네요. 자, 왼쪽 아래 여기는요, 바로 석회동굴입니다. 석회동굴. 이건 제가 직접 강원도 동해에서 촬영한 석회동굴 사진입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길게 고드름처럼 암석이 자라있죠. 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다가 바닥에서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자라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석회동굴의 모양인데, 물이 흐르면서 이 돌멩이들의 성분을 변화시켜서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풍화작용. 그리고 이렇게 암석들이 있죠. 그런데 큰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자라요. 뿌리가 점점 더 굵어지겠죠? 굵어지니까 이 암석 사이로 뿌리가 자라면서 이 암석을 갈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물에 의한 풍화작용이 되겠네요. 자, 토양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있는 이런 흙을 우리가 토양이라고 합니다. 네, 식물과 동물, 즉 생물이 살 수 있는 흙을 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토양은요,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암석이 있어요. 이런 암석에는 이런 식물과 동물이 살기 어렵겠죠. 거의 살 수가 없죠. 이런 걸 그러니까 토양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즉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면서 점점 모래나 이런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갈이나 모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식물이 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죠. 시간이 더 오래 흘러서 수십 년, 수백 년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렇게 영양분을 많이 갖춘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토양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토양의 생성은요, 한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 받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토양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원래 뭐만 있었다고요? 자, 이렇게 암석만 있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기반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반암이요, 풍화작용을 거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모래나 암석 조각이나 이렇게 돌멩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생물이 살기 어려워요.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바로 유기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바람이든 물이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요, 이 모질물, 즉 암석 조각이나 이 모래가요,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이 살기 적당한 층, 여기를 표토라고 합니다.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기 좋아요. 시간이 더 지나서 풍화작용을 더 오랫동안 많이 겪으면요, 바로 표토에서 물에 녹아서 흘러내릴 수 있는 아주 고운 진흙들, 물에 녹아서 표토 아래로 스며듭니다. 심토가 만들어져요. 약간 거름 같은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토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토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반암,
기반암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반암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모질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심토 아니죠. 그 다음 표토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흙, 심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 유기물이 포함된 곳은 어딥니까? 네, 맨 위에 표토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뭡니까?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거는 제일 위에 표토 아니고요. 심토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암석의 순환 해볼게요. 암석 3가지 있었죠?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있었는데요. 이 3가지가 계속 순환합니다. 화성암이 퇴적암 될 수도 있고요. 퇴적암이 화성암 될 수도 있고, 화성암이 또 변성암 될 수도 있고, 변성암이 화성암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퇴적암이 변성암 될 수도 있고, 변성암이 퇴적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돌고 돌면서 암석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풍화작용, 지각변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원래 땅속 깊이 마그마가 있죠. 화산으로 분출을 했든 아니면 지하 깊은 곳에 천천히 식었든 식어서 만들어지면 뭐가 됩니까? 화성암이 됩니다. 이 화성암 암석이 있는데 얘가 풍화작용 받아서 퇴적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암이요, 땅속 깊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처럼 녹아서 다시 분출하거나 또 이거 굳어서 만들어지면 다시 화성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퇴적암이 다시 마그마가 됐다가요, 굳으면 화성암이 되는 거예요. 그 퇴적암이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변성암이요,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마그마가 된 거예요. 그 분출하면 화성암이 되는 겁니다. 화성암이 땅속 깊이서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돌면서 암석이 순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퀴즈만 풀고 끝낼게요. 암석이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 뭐였다? 풍화라고 한다.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흙을 동물이 살 수 있는 흙, 토양이라고 합니다. 암석의 순환 과정에서 화성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 되고요. 그 다음 원래 변성암이었지만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녹으면 다시 마그마가 될 수 있어요.